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의 호기심이 30년간 숨겨져 있던 가족의 비밀을 밝혀내게 된 여자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29살 김지현이고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 현재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퇴직하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2살 위인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서로를 정말 사랑하시고 저와 오빠에게도 큰 사랑을 주시며 키워주셨습니다. 지연아,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야.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미래를 만드는 일이거든. 아버지께서는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 딸이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고 믿어. 착하고 성실한 지연이니까 아이들도 많이 따를 거야. 어머니께서도 제 꿈을 누구보다 지지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꿈을 이루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보람을 느끼며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현재의 남자친구인 태준이를 만난 건 1년 반 전이었어요. 태준이는 저보다 3살 많은 32살로 건축회사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학 동창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지연아,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 한번 만나볼래? 언니, 저 요즘 연애할 생각 별로 없어요. 아, 그냥 한 번만 만나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성격도 좋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친한 언니의 권유로 마지못해 소개팅에 나갔는데 태준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설렜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이에요. 태준이는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가치관도 잘 맞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연 씨,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대단하세요. 저는 건물을 설계하는 일을 하는데 지연 씨처럼 사람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일이 부럽기도 해요. 태준이의 이런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끌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소개팅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태준이와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어요. 태준이는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제 일에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오늘 우리 반 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저한테 고마워하는 거 있지. 정말 뿌듯했어. 우와, 대단해. 지연이가 잘 가르쳐줘서 그런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제 작은 성취도 함께 기뻐해주는 태준이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몇 개월 후 태준이는 저를 부모님께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태준이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어머, 지연이구나. 태준이가 자꾸 예쁜 여자친구 이야기를 해서 정말 궁금했는데 시어머니가 될 분께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지연입니다. 아이고, 정말 예쁘기도 하고 인상도 좋구나.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시아버지가 될 분도 마찬가지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연 씨, 우리 태준이가 평소보다 훨씬 밝아진 이유가 있었구나. 지연 씨 만나고 나서 정말 달라졌어요. 과찬이세요, 아버님. 아니야, 정말이야. 우리 태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태준이 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태준이도 너무 기뻐했고요. 지연아, 우리 부모님이 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특히 어머니가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는데 지연이가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 하시더라.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저 역시 태준이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해드렸는데 부모님께서도 태준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지연아,
태준이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성실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너를 정말 아끼는 게 보여. 네, 엄마. 저도 태준이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서로 아끼면서 잘 지내라.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인정까지 받으며 저희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하던 어느 날 태준이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지연아, 나와 함께 평생을 보내줄래? 한강공원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태준이의 모습이 정말 로맨틱했어요. 네, 좋아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행복한 순간이었죠. 프로포즈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 날짜도 정하고 신혼집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 그러게요. 하지만 태준이와 함께 하니까 즐거워요. 나도. 우리 함께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자. 결혼식까지 3개월을 남겨두고 저희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맞추러 갔어요. 시어머니께서도 함께 가주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 드레스 고르는 거 혼자서는 어렵잖아.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든든해요. 그날 저희는 유명한 웨딩드레스 샵에 갔어요. 정말 많은 예쁜 드레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찾아서 시착해보기로 했어요. 와, 지연아. 정말 예쁘다. 태준이가 제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공주님 같아.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예쁠 줄이야. 시어머니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셨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예쁜 드레스네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입으니까 더 예뻐 보이지. 그렇게 드레스를 고르고 마지막 피팅을 위해 다시 한번 입어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의 휴대폰 벨이 울렸어요. 어머님 전화 받으세요. 아, 네. 잠깐만. 시어머니께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시는데 제가 우연히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발신자 이름이 여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의아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나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아빠 또는 시아버지 성함으로 저장되어 있을 텐데 여보라니.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세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색해지더니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였어요. 아, 응, 그래.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응, 아빠야라고 하셨을 텐데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이상했어요. 여보세요? 아, 네. 지금은 좀 곤란해요.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평소 시아버지와 통화하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긴장된 목소리였거든요. 전화를 끊으신 후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아빠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네. 우리 빨리 드레스 정하자. 하지만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머님, 방금 전화 아버님이셨어요? 응? 왜? 그냥 목소리가 좀 이상하셨던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께서 잠깐 당황하시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아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했나 봐.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태준이에게 물어볼까도 했지만 괜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지연아. 엄마 전화 받을게. 이번에도 여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온 걸 봤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분명히 옆방에 계셨거든요. 이상하다. 아버님이 옆방에 계신데 왜 전화를? 시어머니께서는 베란다로 나가셔서 조용히 통화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지금은 안 돼요. 며느리가 와 있어서.
네,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정말 이상했어요. 만약 시아버지셨다면 굳이 베란다로 나가서 조용히 통화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고 태준이에게 말하기도 애매했어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마지막 드레스 피팅을 하러 갔을 때였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서 함께 가주셨는데 드레스를 입고 있는 중에 또 여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봤어요. 어머님, 계속 여보라는 분에게서 전화 오시는데 혹시 아버님이 아니신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아, 그게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도 곧 가족이 될 사람인데 숨기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고백하셨어요. 지연아, 사실은 그분은 너의 시아버지가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 아버지는 태준이가 20살 때 돌아가셨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지금 집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그분은 내가 재혼한 사람이야.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1년 반 동안 시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분이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재혼 상대였다니. 그럼 왜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어떤 이유요? 사실은 지금 전화한 분이 태준이의 친아버지야. 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태준이 친아버지는 살아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혼했어. 이혼이요? 태준이가 20살 때 이혼했어. 그때 태준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 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시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쉬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지연아, 정말 복잡한 이야기야. 하지만 이제 말해야겠구나. 그날 드레스샵에서 시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준이 아버지. 그러니까 태준이 친아버지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어. 도박이요? 처음에는 몰랐어.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거야. 그 사람이 도박으로 빚을 계속 만들어 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준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었어. 아버지가 도박빚 때문에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우리는 계속 이사를 다녀야 했어. 그렇게 힘드셨구나. 태준이 아버지는 몇 번이고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못 끊었어. 그리고 태준이가 고등학생일 때 정말 큰 빚을 져서 우리 집까지 넘어갈 뻔했어.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태준이 대학 등록금도 없어지고 정말 절망적이었거든. 그래서 이혼을 선택했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혼하면서 태준이 아버지와 약속했어. 태준이한테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하자고. 왜요? 태준이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거든.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빚쟁이들 때문에 무서워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태준이 아버지도 동의했어. 자기 때문에 태준이가 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깨끗하게 죽은 걸로 하자고. 그럼 태준이는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응. 태준이는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럼 지금 집에 계신 분은? 그분은 3년 후에 만나서 재혼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분이야. 태준이도 잘 따르고. 그분은 진실을 아세요? 응,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태준이한테는 친아버지처럼 잘해주고 계셔.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았어요. 그럼 여보라고 전화하시는 분은?
시어머니께서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분이 태준이 친아버지야. 네. 몇 년 전부터 다시 연락이 닿았어. 도박을 완전히 끊었다고 하면서 태준이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계신 거예요? 응. 하지만 태준이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어. 태준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큰 비밀을 안게 되다니. 어머님, 그럼 태준이는 계속 모르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너한테 이런 부담을 주게 돼서. 하지만 태준이를 위해서는 계속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님, 언젠가는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지. 지금은,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태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비밀로 해야 할지. 그날 밤 태준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평상시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오늘 드레스 피팅 어땠어? 응, 좋았어.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 정말 예쁘다고 하셨어.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태준이를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결정했어요. 태준이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혼식을 2주 앞둔 어느 날 저녁, 저는 태준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태준아,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 무슨 일이야? 사실은 너 아버지에 관한 거야. 태준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버지, 무슨 얘기야? 태준아, 너 아버지가 살아계셔. 순간 태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저는 시어머니께 들은 모든 이야기를 태준이에게 해줬어요. 도박 중독, 이혼, 그리고 죽음을 가장한 이별. 태준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장례식도 갔었는데. 태준아,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야. 아니야, 지연아.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다음날 태준이가 어머니께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야?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태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태준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너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태준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나를 위해서 30년 동안 아버지가 죽었다고 속인 게 나를 위해서라고. 태준아, 엄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아버지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데.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태준이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죠. 지연아, 나는 지금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태준아, 내 인생이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아. 저는 태준이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후 태준이는 친아버지와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지연아, 나 아버지 만나볼 거야. 정말? 응. 30년 만에. 정말로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어.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취해주셔서 태준이는 친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저도 함께 갔어요. 태준이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요. 카페에서 만난 태준이 친아버지는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태준이를 닮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태준아. 친아버지께서 태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 태준이도 감정이 복받쳤나 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못났어. 친아버지께서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어요. 아버지, 왜? 왜 그때 저를 버리셨어요? 태준아, 아빠가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지키기 위해서요? 아빠가 도박 때문에.
너와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친아버지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태준아, 아빠는 그때 정말 병이었어. 도박이라는 병에 걸려서 정신을 못 차렸어. 너와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완전히 끊었어. 벌써 15년째 도박을 안 했어. 치료도 받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그럼 왜 이제서야? 태준아, 아빠는 너한테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보고 싶었어. 친아버지께서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빠는 지금 작은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어.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태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저를 그리워하셨어요? 매일매일 그리워했어. 태준아, 하루도 빠짐없이 너 생각했어.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 그리고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 미안하다고? 그걸로 지난 30년이 용서받을 수 있어? 그 순간 태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태준아,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어요. 두 사람이 3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태준이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간 속아서 살았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지연아, 나는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태준아, 어머니도 너를 사랑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야. 알아. 이해는 해.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는 있었던 거 아니야? 태준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태준이는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나는 아직도 화가 나. 태준아, 엄마도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 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태준아, 엄마도 힘드셨을 거 알아요. 그리고 나를 지키려고 하신 거니까.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태준아,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대신 엄마,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게, 태준아. 앞으로는 진실만 말할게. 그렇게 태준이는 어머니와 화해했어요. 그리고 재혼하신 아버지와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아빠, 감사해요. 그동안 저를 친아들처럼 잘 돌봐주셔서. 태준아, 나도 너를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하지만 가장 복잡한 건 친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지연아,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봐, 태준아. 급할 것 없어. 아버지는 정말 변하신 것 같아. 하지만 3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태준이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지연아, 나는 결혼식에 두 아버지를 모두 모시고 싶어. 정말? 응. 재혼하신 아빠도 나의 아버지고 친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야. 둘 다 소중한 분들이야. 태준아. 그리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친아버지와도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어. 태준이의 이런 결정에 저도 감동받았어요. 정말 성숙한 판단이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정말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태준이가 두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어요. 아빠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재혼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우리가 더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들로 자라줘서. 친아버지께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다는 게.
저도 감동받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화해의 순간이었거든요. 결혼식은 정말 성공적으로 치러졌어요. 가족들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욱 끈끈해진 느낌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태준이는 친아버지와도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태준아, 정말 괜찮아? 네, 저희도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친아버지께서는 정말 많이 변해 계셨어요. 도박을 완전히 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살고 계셨거든요. 태준아, 아빠는 이제 도박 상담사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 정말요? 응, 아빠처럼 도박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대단하세요, 아버지. 친아버지께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태준이도 감동받았어요. 몇 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태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왜? 생각해봐. 만약 내가 그때 어머니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렇네. 그리고 아버지와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고. 정말 그랬어요. 제가 우연히 여보라는 이름을 본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지연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 수 있었어. 태준아, 나도 고마워.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줘서.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태준이는 두 아버지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어머니와도 더욱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친아버지께서 태준이에게 편지를 써주셨거든요. 태준아,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편지로 썼어. 그 편지를 읽는 태준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셔.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셔. 다행이야, 태준아. 나도 이제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며칠 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지연아, 우리 아기가 생겼어.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태준아, 우리 아이는 정말 많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겠네. 그러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두 할아버지까지. 정말 축복받은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태준이는 두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지연아, 우리 아이 태명을 뭘로 할까? 기저귀는 어때? 기저귀? 응, 우리가 만난 것도 진실을 알게 된 것도 가족이 다시 만난 것도 모두 기적 같잖아. 좋은 것 같아. 기적이. 정말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만약 제가 그날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니까요. 가끔 생각해봐요.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하지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을 아는 게 숨기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요즘 친아버지께서는 저에게도 정말 잘해주세요. 지연아, 고마워. 내 덕분에 태준이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아버님, 저야말로 가족이 되어서 영광이에요. 지연아, 아빠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지금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해요. 비밀이 없어지니까 더욱 진솔하고 깊은 관계가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말씀하세요.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런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몇 달 후 정말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난 날이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태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병원에는 정말 많은 가족들이 와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시어머니, 재혼하신 아버지, 그리고 친아버지까지. 우리 손자 정말 예쁘네. 친아버지께서 아기를 보시며 감동해 하셨어요. 아빠, 아기 이름은 기저귀로 지었어요. 기저귀? 좋은 이름이다. 정말 기적 같은 아이구나.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지금 저희 기저귀는 5개월이 되었어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고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크고 있어요. 지연아, 우리 기저귀가 정말 복 많은 아이 같아. 그러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가끔 기저귀를 보면서 생각해요. 이 아이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모든 걸 투명하고 진실하게 키우고 싶다고. 태준아, 우리는 기저귀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말자. 그럼 지연아, 진실만 말하고 살자.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 특별한 이야기도 기저귀가 크면 들려주자. 좋은 생각이야. 가족이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었는지. 요즘 친아버지께서는 기저귀를 보러 자주 오세요. 그리고 태준이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지셨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태준아, 아빠가 더 고마워. 이렇게 용서해줘서. 아버지도 제 아버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친아버지께서 태준이 회사 근처에 수리점을 새로 내셨거든요. 태준아, 아빠가 내 회사 근처로 가게를 옮겼어. 정말요? 응, 가끔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잖아. 좋아요, 아버지. 이제 정말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다들 사진 찍어요. 사진 속에는 저와 태준이, 기저귀, 그리고 저희 부모님, 시어머니, 두 아버지까지 모두 함께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가족이네요. 사진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특별해요. 정말 특별한 가족이에요. 일반적인 가족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가족이거든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 예쁜 아기, 그리고 이렇게 화목한 대가족까지.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날 웨딩드레스 샵에서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태준이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친아버지와도 다시 만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작은 호기심 하나가 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세요. 물론 사생활을 침해하자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아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큰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 비밀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태준이를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고, 친아버지께서도 태준이를 사랑해서 떠나신 거였거든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기저귀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그날 웨딩드레스 샵에서 여보라는 이름을 본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작은 발견이 저희 가족에게 가져다 준 기적에 대해서요. 여러분도 모두 진실하고 투명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